중국 육군이 2012년부터 야전 배치하고 있는 공격 헬기 Z-10은 지난 30년간의 미국과 서방 국가의 대중국 무기 수출 금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이 독자적으로 헬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자력 행생의 상징이며 장차 중국 육군이 미군과의 지상 전투에서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대표적인 무기 수단이다. 그런즉 80의 지난 9월 27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 산하라오닝이 주둔한 중국 육군 제79집단군 이하 항공여단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중국군 관계관으로부터 제2공격 헬기의 탑재 장비와 무장 전투력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진들 모습이 9월 29일자 중국 신화망에 공개되었다. 시진핑의 위와 같은 행보는 이는 중국 영도의 통상적 행보론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파격적이자 공세적이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동북 삼성 군부대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주로 중국 남부와 동부에 위치된 군부대 시찰을 성공하여 마셨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해당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 통합 의지를 피력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동북 삼성 군부대 방문은 다소 주저하였다. 우선 과거 중국 동북 삼성에 전개된 군제기관이 정치권과의 결탁하여 군벌을 형성하여 해 중앙정부에 대항한 적이 있었다. 도전한 경험이 있었단다. 따라서 북부전구사령부에 대한 영도 방문은 자칫하면 반대파에게 정치적 역공의 비밀을 줄 여지가 있었다. 또한 해당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위기 시 직접적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따라서 북부전구사령부의 해당 부대 지휘관과는 당 지도부의 신임이 높은 장성으로 임명하면서 필요시 현장 지휘관을 당중앙군사위원회로 불러 격려하였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를 깨고 지난 9월 27일에 북부전구사령부 이하 북한과 가장 근접된 정예 부대를 방문하여 제트 공격 헬기에 탑승한 행보는 지난 7월과 9월 하순 미국 공군 B-52가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한반도 동해에서 군사적 시위를 한 것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 서방 방산업체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 이전을 금지하여도 중국의 기술적 자력 갱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장차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미군과 전투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 사상을 중국군에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 중국 육군의 제트식 개발은 국민당과 내전 시의 마오쩌둥 장정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다. 1970년 말 중국군은 대규모 전차 위주의 지상전은 미래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전차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작하여 차세대 신형 전차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차 대수는 줄었으나 지상 전투를 위한 전용 근접 공중항공 지원과 대전 차전을 수행할 중국 육군 항공전력은 없었다. 당시 중국 육군의 대전차 공격 헬기는 유럽연합의 24회 일원 수송 및 정찰용 경헬기 거절의 대전차 미사일 유로미사를 탑재한 것이 유일하였으며 그나마 8대뿐이었다. 반면 당시 미공군은 120 썬더볼트와 미해변되는 해리어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근접 항공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최신의 공격 헬기를 도입하여 동체의 역설계에 의한 독자형 공격 헬기를 개발하여 전차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우선 유럽이 1983년에 최초로 개발한 어스토이 스코틀랜드 429mm 미국 대사 대위의 지원으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1989년 최난먼 사건으로 구매가 중단되었다. 급히 동구권의 미사미 24와 캠프 4카우십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민주화로 어렵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접촉한 러시아와 불가리아는 미-24와 카우 판매를 거절하였다. 대안은 유럽의 민영 경헬기를 또다시 도입하여 역설계를 통해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유럽과 포토사의 수색 및 구조용 도핑과 9.1 경헬기를
입해 중국 항공공업 집단공사 이하 한빛항공공업공사와 창고항공공업공사에서 1에서 2.3톤 규모의 Z-99 공격 헬기로를 전환해 개발하여 지상전에 투입하였으나 1대 엔진 사용에 의한 재무장 제한과 그리고 출력 부족으로 근접 항공 지원과 대전 차전 수행에는 문제가 많았다. 당시 미군은 5톤 AKG-1 코브라를 11톤의 좌우측 무장 패드를 탑재한 중무장 64패치로 대체하고 있었다. 1990년 중반에 이르러 중국 육군은 ZX형 중형 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개의 터보샤프트 엔진 전방 2개의 후방 1개의 삼각 랜딩 기어 줄알개 사이에서 5개의 회전이 후방 4개 회전이 120도 시야의 텐덤 조종 사이 석좌 우현 무전 패드의 하드웨어 그리고 미래 스틸 90 기준의 항공안전도 유지 정부 조종사 간 혼성 교전 체계 최대 50km에서 200개 표적에 대한 주야간 전술 탐지 추적 및 처리 체계 및 자동화 헬멧 전시기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기본 성능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하얼빈항공공업공사 제602/603연구소와 제613연구소가 무장 헬기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ZX 연구 개발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자형 ZX 동체와 엔진 등의 하드웨어와 탑재 장비와 무장 관련 소프트웨어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군이 아무리 인내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여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이슈였다. 결국 1998년부터 직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해외 부품을 도입하여 약 6톤 중형 ZX 모형을 먼저 설정하여 각종 해외 부품을 끼워 맞추는 스페셜 유즈 아메리카부터 프로젝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동체는 러시아 키모보 4회 전날개는 프랑스와 독일 유로가부터사 터보샤프트 엔진은 캐나다 프레덴 히트니 캐나다 4감속 기어는 이탈리아와 버스터 웨스트 현대사 비행균형 기기는 남아공 디넬로의 목사 그리고 동체 재질 방탄유리 조종사의 자전적 이야기 반등은 프랑스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하였다. 한마디로 중형 공격 헬기를 6편으로 정해놓고 이 크기에 맞도록 부품을 도입하여 시제기를 만들었으며 탑재 무장과 장비는 그 다음 이슈였다. 대부분의 회전식 항공기 개발이 자국의 독자적 헬기 관련 기술도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우수 부품을 도입하려고 시적 개발을 신속히 하는 복합적 조립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ZX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달랐다고 평가한다. 우선 군용이 아닌 상용 부품의 도입이었다. 6톤 중형 ZX를 정해놓고 해외 민수용 헬기 부품을 도입해 조립하는 마구잡이식이었으며 그마저 미국의 제재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었다. 즉 실제 중국의 부품을 판매한 서방 방산업체가 나중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되어 벌금을 받을 경우까지 고려하여 벌금 금액을 원가에 더해주는 방식이었다. 2012년 7월 26일자 중국 환구시보에서는 2012년 6월에 캐나다 풀앤드 휘트니 캐나다 법사와 하트퍼드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J-4가 중국에게 엔진 관련 부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7,500만 불의 벌금을 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사례를 비난하면서 제트 엔진은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이 1990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만든 엔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탑재 장비와 무기 유형이었다. 즉 ZX 탑재 장비와 무장으로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였다. 중국 육군은 러시아 방식보다는 미국 등 서구 방식을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중국 육군의 교리와 교보민 러시아식 대평원 전차전이 아니라 미국과 유사하게 공지기동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ZX 제작사가 러시아 유형 위주의 하얼빈항공공업공사에서 서구형 유형의 강한 항공기 공업 집단공사로 변경되었다. 제602 6306만 13기술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근접 항공 지원과 대전 차전 수행을 위한 강습 개념이 서구형 대전차 미사일 전자전 대응 장비 각종 항법 장비와 센서 그리고 조종사 헬멧 자동 전시기 등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중국군 지도부의 인내와 전폭적 예산 지원에 의한 마구잡이식 해외 부품 도입과 조립에 따라 Z-10 시제 동체가 2004년 4월에 출품되었으며 2004년 12월까지 약 400시간의 공중작전 시뮬레이션 지상 엔진 테스트로도 평가 등의 비행 테스트를 거쳐 실제 Z-10C 동체가 완성되어 2006년 1월부터 제6기술연구소 우시민 소장의 주도로 리더십 하에 제프-10C 자동차의 장비와 무장이 합체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제6기술연구소가 개발한 HJ-10분의 부대전차 미사일은 프랑스 야이즈 아이비오스를 모방하였으나 메이드 플라너스와 GPS 체계는 모두가 가능한 중병 광전과기 유한공사사가 개발하였고 제2의 180부 항법 장비와 YH-96 전자전 장비는 중국 국방전자공사사와 제613 기술연구소가 개발하였고 YH 계열 HDSS 체계는 미 허니웰사 N141 헬멧 전시 시각체계를 모방하여 개발하였다. ZX 공격 헬기로 설정한 6톤 중형에 적합한 엔진을 맞춰야 했다. 특히 Z99에 탑재한 더블 Z-8 터보 샤프트 엔진 출력은 500kW 정도이라서 Z10에 적합한 1000kW 이상 출력을 내는 터보 샤프트 엔진을 개발해야 했다. 이를 위해 JIC사가 약 1500kW의 독일 MTU MTR390 기술을 입수하여 블루제트- 터보 샤프트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겨우 탑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엔진 출력에 따른 회전이 날개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탑재 무장과 연계되었다. 기본적으로 중국 육군은 최소 8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는 엔진 출력에 따라 탑재 중량을 최대로 제작하기 위한 5개의 회전익 날개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탄소와 유리 복합 소재가 추가되었다. 미육군 AH-64 업데이트에 적용된 날개의 회전이 꼬리 날개를 적용한 타입 95KT 합성 회전익 날개의 개념이 적용되었다.